일주일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 항상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올려드린 영상 잘 보고 계세요? 예. 시간, 예. 영상 보시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하셨던 수업 중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뭐 스토리북도 만들어 봤고, 스토리북도 만들어 봤고, 스토리북을 우리가 이제 녹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 촬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잘 사진을 찍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좀 해볼 것들은 역시 이제 사진에 관련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메라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많이 좀 다양한 기능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 들어있는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이런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을 우리가 봤을 때 뭐 음식 모드,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 동영상,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그 다음에 이제 프로,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사진, 인물 사진, 이렇게 다양한 모드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모드들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없을 수도 있고, 일부 한두 개가, 그 다음에 뭐 다 같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모드들을 사진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잘 찍었어 못 찍었어 하는 얘기들을 이 구도를 이제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 안엔 이렇게 3분할 구도의 정석이라서 3분할 선, 특히 이제 황금 분할이라 해서 이 이 3선이 있는데, 이 3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가로 세로 3등분하는 안내선이 만나는 4개의 교차점 중에 한 곳에 피사체를 배치시켜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시선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완벽한 안정감과 균형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는 이 3분할 선,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나타나는데, 요 나타나는 선에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켜서 사진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피사체를 우리가 이제 대체로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스마트폰 화면이라면 보통 우리가 이제 독사진 찍어준다 할 때 우리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많이 찍잖아요. 그게 사진이 뭐 잘못 찍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환경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피사체의 위치를 조금씩 이렇게 교차되는 위치에다가 놓게 되면 좀 더 안정적 있고 이 사람이 뭘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안에 요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요 기능이 뭐냐면,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3분할 선이, 이 선이 보여요. 자, 우리 선생님도 한번 카메라 한번 열어볼까요? 카메라 한번 열어볼까요? 카메라를 열었을 때 지금 이 3선이 나와 있으신 분이 있고 안 나와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안 나와 있으신 분 있으니까 혹시 다 나와 있나요? 네. 요 3선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안 나오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오신 분. 없으신 거예요. 자, 없죠? 안 나오신 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우리 보면 설정,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여기 톱니바퀴 설정, 요걸 누르시면 여기 톱니바퀴, 본인은 지금 바뀐 게 여기 점 4개를 누르게 되면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설정 화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여기 뭐 다양한 메뉴도 있는데,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카메라를 우리가 세팅하는 이제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촬영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보이시나요? 촬영 가이드?
이게 꺼져 있을 거예요. 자, 꺼져 있다라는 게 이렇게 파란색이 안 돼 있고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꺼져 있는 거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항상 요거를 켜놓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켜놓고.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전문 사진 작가들도 이 선은 항상 우리 디카에서도 켜놓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켜놓고 촬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켜놨을 때 우리 카메라에서 자, 지금 이 교차되는 점에다가 피사체를 위치시키라고 그랬죠? 교차되는 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다 사진을 많이 찍어요. 가운데다 독사진을 놓고 찍든 뭐 풍경사진에 같이 어떤 조형물에 있든 항상 가운데다 놓고 찍는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조금 더 풍경을 바라보게 찍고 그 다음에 사진을 놓고 찍는다면 요 교차되는 점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위치시켜라. 풍경도 마찬가지고 피사체를 위치시켜주고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뭔가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 데가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되지만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핀터레스트. 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아주 다양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로그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겠지만 로그인을 안 해도 좀 검색이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핀터레스트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구글 로그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구글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그냥 보세요. 스마트폰을 로그인도 하셔야 되니까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서 벚꽃 사진이 있다. 벚꽃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벚꽃 사진을 봤을 때도 자, 인터넷이 느리다고. 자, 여기 보세요. 요런 사진에서도 요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요런 사진들을 하나 다운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로 넘어가 버렸네. 자, 이렇게 들어오고 요 사진에서도 좀 3분할 선을 눈으로 한번 살 그려보세요. 눈으로 그려보면 지금 여기 나무의 기둥이 여기에 이제 딱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사진 같은 경우는 센터가 맞겠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3분할 선을 그려다 보면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가 서 있게끔 요런 사진이 나오게끔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 인물을 찍게 되면 자, 인물 사진 한번 볼까요? 인물 사진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에 놓게 되는 게 낫겠죠. 센터로. 근데 쭉 가다 보면 요런 사진도 있고 여러 이제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 센터에 좀 벗어나 있죠. 만약 이 사진이 센터로 오게 되면 어떨까요? 이 사진이 센터로 오게 되면 좀 비견이 안 맞겠죠. 기준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게 되면 센터로 그냥 놓고 찍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센터에 놓게 되는 게 맞겠죠. 센터에 놓는 게. 그래서 조금씩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이 어떤 포즈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센터로 갈지 아니면 측면으로 갈지 요거 같은 경우도 살짝 보시면 틀리죠. 예, 이거를 만약 센터로 놓고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리 길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센터보다는 이게 측면 사진이 낫겠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이제 두 명의 인물 사진, 두 명, 포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진을 봤을 때 이런 사진들의 이제 교차되는 점에 인물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차되는 점에. 요런 것도 보시게 되면 교차되는 점에 사진이 인물이 이제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이 교차되는 점에다가 피사체를 위치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요렇게 해서 이제 피사체를 찍게 되는데
이 교차되는 점에다가 피사체를 위치시키면서 풍경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보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요런 사진들은 이제 요런 정면 가센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센터는 그 소실점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사진들이 되어 있고,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교차되는 라인을 지금 제가 찾아서 최대한 찾아서 찍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교차되는 점을 찍어서 바다와 이제 이 까막바위라는 이 바위를 나타낼 수 있게끔 찍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요 사진은 이제 센터에다 놓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들이 트리밍을 하게 되면 요렇게 갖다 놓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갖다 놓고 찍으라는 거죠. 그죠? 요런 사진을 이제 찍게 되면 훨씬 더 좋겠고, 사진을 봤을 때 이 풍경 사진 같은 경우도 요거 이제 등대 같은 경우인데, 등대인데 이 등대도 요거는 이제 요 계단과 등대를 나타낼 때 이 센터에다 딱 갖다 놓는 게 낫겠죠. 이걸 이제 측면으로 한다면 어떤 측면에 어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이제 많이 보시죠? 이런 사진도. 이런 사진도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찍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풍경 사진 같은 경우도 선생님 찍으실 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차되는 점인데, 풍경이 여기 도심을 나타내는 게 더 많이 나오죠. 하늘에는 휑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을 만약에 더 많이 찍게 되면 좀 느낌이 살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도 교차되는 점이지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여기 9칸 중에 1칸, 2칸, 3칸 이렇게 나누면 2대 1이 되고 1대 2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1이 되는 거고 여기 도시가 2가 되는 거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내가 찍는 거를 이렇게 찍어준다 그러면 하늘에 뭔가가 있어야 돼. 하늘에 뭔가가 있어서 좀 더 이 하늘을 좀 더 돋보이게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구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면 구름이 되게 이상하게 멋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구름들이 있고 도심을 표현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게끔 이제 해주시면 이렇게 낫겠죠. 이렇게 사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이 여기 밑에와 바다에 여기까지 이제 같이 좀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여기 찍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바다가 2가 된 거잖아요.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이렇게 교차되는 점을 한번 맞춰서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인물을 찍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인물을 만약에 찍게 되면 이제 인물을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 인물 사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여기 사진을 이걸 보면서 같이 찍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서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센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센터에.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을 때 요렇게 교차되는 점에다가 놓쳐도 되죠. 가운데서 센터에서 놔도 되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사진처럼 요 사진처럼 교차되는 점에 요렇게 놓고 찍는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그죠? 교차되는 점에다가 사진을 놓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교차되는 점에 이렇게 당겼을 때 요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걸 만약 이렇게 갖다 놓으면 느낌이 살진 않는 거예요. 사진이 잠깐만요. 자, 이거를 요렇게 나올 때 하고 요 교차되는 점이 보이지만 요 사진을 요렇게 센터에다 갖다 놓게 되는 거하고 느낌이 산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이 교차되는 점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한번 선생님들이 이 교차되는 점을 가지고 또 어떤 느낌을 사는 거냐면, 만약에 사람을 여기다 세우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이쪽으로 바라보게끔 몸을 틀어주게끔 하는 거예요. 자, 몸을 틀어주게끔. 그러면
요쪽이 6칸이 되는 거고 여기가 한 칸이 되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찍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앉아 계신 선생님을 옆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옆모습을 이렇게 찍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제가 센터로 놓고 찍는 거하고 요걸 요렇게 갔을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을 때하고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찍는 방향을 사람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런 느낌을 이제 해주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대충 찍을 때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우리가 찍을 때. 찍을 때 대충 이렇게 찍는. 근데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놔두고 찍게 되면 이 사람이 이쪽 배경에 뭐가 남아있는지, 이쪽 배경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여백을 좀 두고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백을 두고도.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요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구도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사람 옆에 앉아있는 짝꿍들하고 같이 아니면 뒤에 계신 분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서 요 교차되는 점을 센터에다 놨을 때와 그 다음에 이 교차되는 점에다가 세웠을 때 자리에 앉아서 찍는 게 그러면 저 벽에다가 우리 서로 세워놓고 서른 선생님들끼리 한번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눈으로는 이해를 했어. 눈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찍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일어서서 서로를 남자분들은 혹시 남자분들끼리 한번 찍어 보시고요. 여자분들은 한 짝이 돼서 한번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벽에서 찍어 보셔도 되고 요 창가로 오셔도 되고 한번 위치를 한번 잡아보서 찍어 보세요. 아니면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보셔도 돼요.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보셔도 되고 자, 찍어 보시고 측면을 잡아 보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자, 옆모습을 찍을 때와 가운데 놓고 찍을 때와 느낌을 서로 이제 느껴보세요. 사진을 찍으시는 방향을 이제 가깝게 가는 거하고 멀리서 찍는 거하고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를 찍었네 내가 자, 멀리서 찍는 거하고 저는 내 사진 찍으면 요거밖에 안 되는 전체 화면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1대1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요거를 부대신 요렇게 요 화면 이따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지저분한 게 맞아요. 가운데니까 가시고 여기 가운데 쓰셔가지고 자, 이게 옆모습을 찍을 때와 정면을 찍을 때와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안에 사람이 꽉 차는 거하고 안 차는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어디를 교차되는 점을 맞춰주세요. 일단 여럿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교차점을 맞춰보세요. 이거 지금 자연스러운데 이건 안 자연스러워. 자, 이제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자, 앉아보세요. 자, 한번 잠깐이라도 찍어봤는데 선생님들이 찍어본 스마트폰 안에 사진이 어때요? 느낌이 요 교차되는 점을 찍었을 때와 교차되지 않은 점을 찍었을 때 요런 느낌이 사진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진 한번 보면 자, 요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 요렇게 찍어보는 사진들이나 요렇게 교차되는 점을 위치를 본다든지 자, 요런 사진도 교차되는 점에다가 왜냐면 이걸 센터에다 놓고 찍긴 해도 되지만 여기에 다른 나뭇가지들도 보이고 요거 하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요렇게 찍는 거거든요. 요런 사진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찍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그런 사진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면 요런 사진들 찍을 때라든지 요렇게 교차되는 점, 센터 요런 것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거. 자,
사진을 지금 봤더니 본인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 모드에서는 뒷배경이 이렇게 안 날아가요.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차되는 점은 잘 활용해서 찍으시면 돼요. 그죠? 잘 활용해서 찍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사진 모드도 있고요. 그죠? 사진 모드도 있고, 옆에 인물 사진 모드 있죠. 인물 사진 모드.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사진 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이제 1배속은 저 표준 모드에 거리가 표준이잖아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초점이 맞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좀 가깝게 가니까 얘가 정물 사진이 떠버려요. 그러면 정물 사진. 그럼 이게 뭐냐면 접사 사진이거든요. 접사 사진 모드가 뜨는 거는 이 초점이 앞에 맞게 되면 뒷배경이 많이 좀 날아가긴 합니다. 뒷배경이 많이 날아가긴 하지만 사진 모드에서 뒷배경 날아가는 거는 조금 덜해요. 많이 날아가는 게 좀 덜합니다. 여기 지금 되게 흐리죠? 좀 흐리게 보이긴 하죠? 근데 인물 사진 모드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인물 사진 모드로 사진을 찍게 되면 자, 보세요. 자, 딱 같은 배율이에요. 어때요? 뒷배경이? 완전 다르죠? 예. 그러면 얘가 여기 피사체를 딱 찍었을 때 피사체가 돋보이겠죠? 만약에 이제 지금 아까 아침에 보니까 이제 설봉공원 우리 이제 호수 주변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대요. 피어 있는데 그걸 배경으로 난 찍고 싶은데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뒷배경에 꽃들이 다 보이겠죠?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찍어도 돼요. 사진 모드에. 근데 뒷배경이 흐리게 이렇게 뭉개지면 꽃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뭉글뭉글해서 꽃들이 되게 아른아른거리면서 이렇게 무지개 같은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진을 찍었을 때는 요 피사체가 돋보여요, 안 돋보여요? 자, 이제 보시면 요런 사진과 요 사진과 자, 보세요. 자, 요 사진과 자, 같은 거리에 사진 모드로 찍었을 때와 자, 보세요.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진과 피사체가 어떤 게 더 돋보이나요? 이게 더 보이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물 사진을 찍어주실 때는 사진 모드로 찍을 때도 필요하지만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피사체가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피사체가. 왜 그러냐? 뒷배경이 확 날아가면서 인물을 돋보이게 해주니까 사진이 되게 살아나요. 사진이.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이 효과는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진 모드에서는 어떤 효과를 주는 효과가 없어요. 버튼이 없어요. 근데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가 나타나요. 한번 인물 사진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있으신가요? 네. 있죠? 여기에 인물 사진 모드는 여러 개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진 모드 촬영 기능이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게 블러라는 기능이에요. 블러. 이 블러가 뭐냐면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는 게 블러 효과예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작업을 할 때 이제 가족 사진 찍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아래 다리 부분이 조금 뭉개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가족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은. 자, 그렇게 효과를 준 게 우리가 블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했어요. 아웃포커싱이 뭐냐면 앞에 포커싱이 맞으면 뒷배경이 맞은 이 사물들은 흐리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웃포커싱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 효과인데 여기 하단에 보면 슬라이드가 있어요. 기본은 5인데 좀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0이 나옵니다.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진 모드와 똑같다라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블러 효과를 안 주는 거예요. 요 효과를 보시게 되면 자 0일 때와 자 효과를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0일 때와 자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게 되면 요 강도가 달라져요. 7까지 올라가면 완전히 뒷사람이 뭉개지면서 본인도 살짝 어깨 라인 이런 게 피사체가 뭉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한 5 정도에 놓게 되면 뒷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면 보세요.
0으로 가게 되면 크게 뭉개짐이 좀 덜해요. 그래도 사진 모드보다는 좀 납니다. 이 뭉그러짐이. 자, 뭉그러짐이 좀 많이 나죠. 효과 강도가. 자, 요렇게 이 블러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물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인물 사진 모드. 그래서 이 블러 효과, 요게 첫 번째 있는 게 인물 사진 효과에 블러 효과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건 인물을 찍어도 좋지만 인물이 아닌 우리 풍경, 여기 꽃밭에 있는 사진을 찍어줄 때 그 꽃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찍고 싶을 때는 이런 사진을 인물 사진 모드에 찍는데, 인물 사진 모드는 너무 가깝게 가면은 여기 메시지가 떠요. 초점을 맞출 대상이 인식을 하세요라고 뜹니다. 그럼 이렇게 쭉 뒤로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을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어져도 인물 사진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있으면 그러면 뒷배경이 흐려지는 게 나와요. 그죠? 나오죠? 근데 선생님들 찍게 되면 앞이 흐려지죠? 앞이. 선생님들 찍게 되면 앞이 흐려집니다. 이렇게 효과를 주면서 사진을 찍어볼 수, 터치하면서 내가 초점을 주고자 하는 곳에 터치를 하게 되면 초점이 거기 맞는 곳에 초점이 맞아지고 그 다음에 앞이 흐려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이게 휴대폰이라면 휴대폰을 놓게 되면 뒷배경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흐려지게 되죠. 자, 이 블러 효과를 한번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내 앞에 있는 물건을 찍으셔도 되고 옆에 계신 사람을 찍으셔도 되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 찍으셔도 됩니다. 한번 인물 사진 모드에 이 블러 효과를 한번 적용해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럼 뒷배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요 인물 사진 모드 하나로 찍으시면서 이제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너 사진 잘 못 찍으니까 찍지 마라는 소리는 이제는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찍게 되면 야, 이제 사진 네가 찍어줘. 네가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전담으로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인물 사진 모드로 블러 효과를 주시면서 찍어 보니까 사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사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제 블러 효과만 있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개의 효과가 있는데, 자, 블러 옆에 다음 거를 눌러보게 되면 스튜디오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튜디오 효과. 자, 볼게요. 스튜디오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잠깐, 조금 전에 블러의 밝기와 스튜디오의 밝기는 차이가 좀 나죠? 눈에 느끼시나요? 스튜디오 효과와 블러 효과의 배경 밝기가 어때요? 좀 달라지죠? 이 피사체도 밝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스튜디오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사진관에 가서 찍게 되면 조명을 쓰는 거죠. 그럼 그 조명빛을 좀 받는다는 느낌으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더 화사하게 찍혀져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블러로도 한번 찍어보고 스튜디오로도 한번 찍어보세요. 인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느낌이. 예. 옆에 계신 분이 찍기 힘들면 저를 찍으셔도 돼요. 자, 찍어보세요. 인물 사진을 블러 효과로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효과로도 한번 찍어보세요. 줌을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겨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저 기능이 없으면 휴대폰이 이제 적용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튜디오 효과로 찍을 때와 그 다음에 블러 효과로 찍을 때 저를 한번 전 찍어볼게요. 저는 블러 효과로 한번 저를 찍어보고, 근데 블러 효과로 찍었는데 뒷배경이 많이 흐려지는 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 이렇게 찍을 때와 그 다음에 스튜디오로 찍을 때는 느낌이 조금 밝아져요. 느낌이 밝아집니다. 이런 느낌이 달라지니까 두 개의 사진을 보게 되면 요 사진과 요 사진 밝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튜디오 효과와 이제 블러 효과를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느껴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진 모드는 다양한 기능이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이게 다 적용이 되신 분이 있지만, 적용이 안 되신 분은 일단 보시고, 자, 이번에는 피사체를 찍게 되면 하이키 모드라 해가지고 주변이 하얗게 되고 본인만 흑백으로 나오는 이런 사진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게 되면, 자, 인물을 찍게 되면 이제 그게 확실히 나타나는데, 요거를 제가 적용을 하게 되면, 자, 하이키 모드. 자, 요렇게 됩니다. 네, 인물은, 흑백이 되고, 주변은 다 하얗게 되는, 요게 하이키 모드. 이런 모델 사진 봤죠? 모델 사진, 이런 사진 봤죠? 예, 이렇게 찍어주는 게 하이키 모드예요. 인물을 찍었을 때, 요게 하이키 모드고, 자, 그러면, 로우키 모드는 뭐냐? 주변이 까매지는 거예요. 주변이 까매지는 배경. 요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델을 찍었을 때. 예. 모델은 밝은데 주변은 까맣게 나오는. 요런 효과를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 효과. 그 주변의 배경을 얘가 인식을 해서 그 배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주변의 배경을 얘가 느낌이 약간 분홍빛으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인물 사진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효과들로 같은 배경에 같은 피사체를 찍을 때 이런 효과들로 다양하게 사진을 담아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 자, 피사체는 칼라고 주변은 흑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피사체는 흑백이 되는 거고 주변이 이제 지금 안 맞아져요. 그럼 이렇게 당겨서,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피사체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볼게요. 자, 마지막 컬러 포인트 어떻게 돼요? 자, 컬러로 나오고 초점 맞은 분은 지금 컬러가 나오고 나머지는 흑백이 되죠. 주변 문 쪽 보면 흑백이죠. 이렇게 컬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가서 사진 찍을 때 우리 친구들만 컬러가 되는 거고 주변 배경이 흑백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네, 요렇게.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는 같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다양한 형태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에 한번 우리 이제 강사들끼리 이제 야외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강사님이 사진을 이제 단체 사진, 이제 그룹 사진을 찍으시는데 사진을 다 그렇게 찍은 거예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블러로도 찍어보고 스튜디오로 찍어보고 로우키, 하이키, 그 다음에 컬러 배경, 그 다음에 이 컬러 포인트 요렇게까지 다 사진을 찍으니까 같은 배경의 사진인데 사진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블러잖아요. 블러 효과와 컬러 포인트가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 블러 효과와 컬러 포인트가 이쁘게 나오니까 나중에 사진을 찍으실 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요런, 구도를 잘 잡아서 사진을 풍경을 찍으시든, 인물을 찍으시든, 구도로, 인물 사진 모드로 인물을 한번 찍어보시면 느낌이 완전 다른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제가 전에, 재능 기부 강의를 이제, 마장에 있는 자연나라 그 카페에서 30분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30분 강의. 그때 이제 재능 기부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30분 강의를 하는데 30분 강의에 뭘 알려드릴까? 그래서 했더니 요 인물 사진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로 사진 찍는 방법, 요 구도를 알려드렸어요. 요 구도를 알려드리고 그때가 5월달이었으니까 바깥에 숲에 정원이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구도를 가지고 사진을 피사체를 요 라인에 세우고 가로로 그분을 딱 찍었는데 인물 사진 모드로 블러 효과로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처럼 피사체가 돋보이게 됐죠. 그분은 이제 찍힌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찍어본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하시면서 찍혀 세우신 거예요. 그 찍어준 사람도 아주 잘 이해해서 찍으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인물 사진 모드로 요 구도를 가지고
이 3분할 구도를 활용해서 독사진을 찍어줬더니 너무 멋진 사진이 나오더라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요 인물 사진이 사진을 찍었지만 동영상 찍을 때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모듈은 어떤 걸 찍을 때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동영상도 그런 효과도 이런 느낌의 다양한 모드에서 찍어도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잘 활용해서 찍어주시면 좋겠다. 이제 좀 아시겠죠? 이제 사진 찍으실 때 이런 느낌을 하시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중요하냐? 이런 사선 구도, 대각선 구도, 라인 구도, 리딩 이런 것들 시선을 이끄는 마법의 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각선 구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선 구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느낌의 이제 구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대각선 구도라고 한번 볼까요? 자, 구도에 대한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구도를 찍으면 자, 구도 사진, 참고 자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사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런 사진이 이제 뒷배경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뒷배경이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각선 구도로 한번 찾아볼게요. 대각선 구도. 네, 이 그림에 대한 것만 나오네요, 지금. 자, 대각선 사진이라고 해볼까요? 요런 거, 요게 이제 사선구도, 요런 것들, 요 풍차, 요런 것들이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각선 구도,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요 가운데. 그 다음에 요런 사진도 마찬가지고, 요런 사진도 이제 대각선 구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진을 찍으실 때. 요런 거 측면으로 찍는 건 이상하죠. 요런 사진은. 측면으로 찍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아까 찍었던 사진 중에 요런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찍어주는 사진들, 요런 사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찍어주는 사진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프레임 안에 프레임으로 놓고 찍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런 사진들, 요 사진들이 맞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다보는 사진들,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요런 사진들, 요런 것도 이제 구도에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회전형 나선형 구도, 나선형 구도로 해가지고 요런 것들은 요런 식으로 한번 위에서 내려다보게 찍게 되잖아요. 저도 요런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묵호 가가지고 묵호 등대에 올라가다 보니까 요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서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사진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엔 구도 같은 것들, 뭐 요런 사진도 이제 정면에서 밑에서 이제 위에 올려다보긴 찍었는데 어쨌든 요런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구도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대각선 구도예요. 이런 사진도 있죠. 기찻길을 쭉 찍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소실점 끝에 모이는 점이 있잖아요.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S 형태로 도로가 있잖아요. 그 S자의 형태도 선생님들이 찍어보실 때 그 S라인, 요런 사진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각형 구도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삼각형 구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사체를 봤을 때 삼각형이 되게끔 내려오는 거. 여기 보시면 피사체가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삼각형 구도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케이크 같은 거 찍을 때도 이런 식의 내려오는 게 삼각형 구도예요. 삼각형 구도.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거. 그래서 이런 사진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요런 S자 구형 보시게 되면 요런 S 라인 있잖아요. 요런 S, 그 다음에
요런 구도, 요렇게 이제 길 따라 들어가는, 요렇게 따라 들어가는데 요렇게 찍어주는 요런 사진, 여기 사진도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한번 라인을 따라서 찍어보는 요런 사진들 되게 이쁘고요. 요렇게 이제 교차된 여기 대각선 구도로 해서 요런 사진들 선생님들이 한번 찍어보시면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 구도로 이렇게 건물들이 나가게끔 찍어주는 사선 구도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라인, 그 리딩 라인이라고 보면 뭐냐면 도로나 울타리 기찻길들의 주변의 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고객들의 어떤 시선을 가진 사진 속 주인공들 집중시키는 기법, 요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 사선 구도의 힘은 원근감을 극대화하여 사진의 강력한 역동성에 세련미를 부여해주는 이런 사진들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구도라든지 이런 도로라든지 울타리 뭐 이런 라인을 극대화해서 찍어보게 되는 촬영법,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구도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만나는 구도,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살령 요렇게 라인을 본다든지 이렇게 삼각형을 본다든지 요렇게 도로가 끝이 나가는 쪽에 사람이 걸어가게끔 찍어준다든지 센터에 사람을 놓고 찍는다든지 뭐 요런 구도들이 있잖아요. 사진 구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 요렇게 찍는 것보다 요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나오죠? 네. 센터에도 놓고 찍긴 하지만 얘가 기울어져 있는 이 사선을 보시면서 여기에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거. 네, 요런 사진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배경 세트를 찍는데 센터에다 놓고 찍을 필요도 있지만 요렇게 놓고 여기에 배경을 같이 보이게끔 찍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찍어볼 센터로 놓고 찍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배율 이런 것들을 보시고 피사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자 여기 같은 경우도 3분할 선 딱 보이죠? 여기 피사체 저 멀리 있는 성이 교차되는 점이 있고 가깝게 있는 배가 또 교차점이 있고 요렇게 풍경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하나의 멋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에는 요런 사진들, 요렇게 교차되는 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대체로 찍게 되면 여기다 아마 찍게 될 거예요. 여기다 세워놓고 그냥 센터에다가 이렇게 놓고 찍는데 요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지금 해를 가렸지만 이 사람이 더 돋보이죠. 예, 실루엣으로 딱 나오는데 이 후광을 받는 느낌처럼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새도 이렇게 교차되는 점, 그 다음에 이 사선 구도도 나타나면서 이렇게 사선 구도 나타나면서 교차되는 점. 자, 여기 보면 풍경, 요 나무 한 그루가 있지만 멋진 하늘과 풍경을 표현하고 있죠. 예, 이런 식의 사진을 담아봤으면 좋겠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딱 몰입감 있게 가운데다가 지금 인터넷이 느려졌네 갑자기. 여기 보세요. 이런 사진은 뒷배경이 날아간 이런 사진은 좀 다른 모드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대각선 구도잖아요. 쫙 끝나게 만나는 점. 요런 식의 사진을 찍어보시죠. 자, 모서리 끝에 지금 양쪽 모서리 끝에는 이 발판이 서 있잖아요. 테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풍경 라인에 여기 한 칸을 잡았어요. 풍경을. 그런데 여기가 두 칸이 된 거죠. 예. 나중에 찍다 보면 어렵습니다. 이게 예,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진짜 포토존이다 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찍으려고 그러면 이게 막 밀려서 찍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밀려서 찍다 보면. 그래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내가 갤러리에서 편집을 해보셔도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요게 이제 이런 구도들 만나는 교차되는 점에 이렇게 꽉 프레임 안에 프레임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런 느낌의 사진 기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레리나가 쫙 서 있잖아요. 이렇게 사선 구도로
이렇게 끝에 만나는 점, 요런 사진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어도 약간 이분은 가운데 서 있지만 센터로 놓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옮겼죠. 오른쪽으로. 요런 사진들. 여기 기찻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라인 따라 이렇게 S 라인 요런 사인을 찍어 보시면 상당히 멋진 사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찍은 것 같지만 라인을 그려보면 이 라인에 교차되는 점의 사진들이 있다. 요런 병 하나 찍어도 요렇게 놓고 찍으면 훨씬 더 이쁘죠. 예.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카페 인증샷을 찍어야 돼요. 우리가 멋진 커피샷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거 찍을 때 이렇게 놓고 테이블 끝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앉아서 찍었을 거예요. 좀 더 앉아서 요런 사진들. 예. 인물이 좀 가깝게 찍었지만 요렇게 나오는 것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재밌는 연출을 하는 거지만 이것도 거꾸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의자에. 그 다음에 사진을 세우는 거잖아요. 찍고 사진을 세운 겁니다. 이런 사진들. 자, 이거는 유리에 여기에 다른 거를 입혀서 집어넣게끔 해서 찍는 사진들이고 요런 사진들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가 있고 요런 사진들 뭐 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찍어주는 요런 사진 해볼 수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바닥에 눕혀놓고 내가 리모컨으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게끔 찍어보는 거. 예, 이렇게 버섯.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 펴 있는 버섯들이 있잖아요. 이 버섯을 가깝게 가서 해놓고 좀 원근감을 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참 거리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죠? 거리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는 거. 이런 사진을 보고서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자리 잡고 서 있게끔 찍어보시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에다가 앞에 세워놓고 찍을 수 있겠죠. 예. 한번 해볼 수 있는. 창피해서 못하는 거지. 창피해서 못하는 거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은. 그래서 이제 핀터레스트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사진 촬영 기법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뭐를 친다? 핀터레스트. 자, 핀터레스트를 치는데 핀터레스트 앱도 있어요. 이거 핀터레스트 앱도 있고 이렇게 핀터레스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저장된 사진에 내가 폴더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진들을 저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핀터레스트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핀터레스트라고 치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사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으실 때 프레임 속 프레임이라는 기능. 영상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창을 연다는 생각에 창문, 터널, 나무가지 등을 액자처럼 활용해서 그 안에 피사체를 담아보는 기능. 희각적 효과로는 주제 피사체가 가장 강렬하게 부각되고 평면적인 사진에 비큰 공간감을 넣어주는 이런 느낌의 사진이 바로 프레임 속 프레임이에요. 자, 제가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프레임 속 프레임인데 제가 그 사진을 그저께 찾았었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 속 프레임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또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들 이렇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여기가 돋보이게끔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찍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요게 만약에 요 상황에서 요 프레임 안에 선생님들을 만약에 담는다 치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사진을 놓고서 인물 사진을 놓고 찍는다 쳐도 여기에 이제 프레임을 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담아서 요렇게 찍어주는 거죠. 네. 요렇게 찍어서 프레임 속에 담게끔 하는 거. 요렇게 꽉 당기면 요런 느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프레임 속 프레임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찍는 거 있죠. 요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프레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니면 내 손가락을 통과해서 보여주게끔 하는 찍는 사진들. 요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잠깐 이제 한번 볼게요. 또 핀터레스트에서 한번 프레임 속 프레임 사진 한번 볼게요. 프레임 인 프레임. 자, 요런 사진들. 자, 보세요. 요런 사진들. 프레임 속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런 사진들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요런 틈에 담아서 이렇게 전경을 찍어주는 거. 우리 설분공원에 돌아가 보면 아마 요런 조형물이 하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조형물을 통해서 이 빛을 보게끔 하는 거. 요게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한번 여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사진을, 어디서 제가 해놨더라? 그렇게 찍어주는 사진들이 있는데, 프레임 속 프레임이라고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제가 하나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내가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못 찾겠네요. 자, 요런 사진도 마찬가지죠. 예. 요건 이제 아마 울타리 같아요. 지금 저 바닷가 항구에 울타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틀 같아요. 틀 이렇게 난간 틀 그런 틀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 시드니의 그다음에 요런 것들 요 애들 자전거 이렇게 세우는 이 틀에 이게 사진이 들어가게끔 찍어주는 거. 이건 이제 실루엣 사진도 같이 겸하는 사진이 될 수 있잖아요. 요런 사진이 되어 있는 거 요렇게 보여주는 전경을 찍었는데. 이것도 아마 3분할해서 나눠보면, 이게, 요 피사체, 이 교회, 이 탑이, 선에 딱 한쪽 라인에 서 있게끔 보여지죠. 이런, 일반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풍경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 또 담아서 더 돋보이게끔 찍어주는 사진이 바로 이런 프레임 속의 프레임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사진들, 이렇게 지나가는 구석, 그 다음에 나뭇잎, 종이 이런 것들로 사진을 찍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종이 액자 같은 거를 가지고 이거 가볍게 종이 액자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셔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셨을 때 이렇게 놓고 선생님들이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 프레임 안에 가족 사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친구들도 들어갈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거고, 그럼 요런 사진들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미러, 자동차 백미러에 비친 이런 느낌, 요런 사진도 나오고, 그다음에 종이를 접어서 책을 접어서 요렇게 하트 모양을 접어서 요렇게 나올 수 있게끔 나오는 사진들. 충분히 요런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찍어볼 수 있겠죠. 일상에서도 요런 사진도 찍어볼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줄기를 해에 찍어서 요렇게 찍은 거거든요. 예. 상상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상상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상상을 발휘하려면 이런 사진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만 이 상상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런 사진도. 예.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에 이제 태양이 들어가 있는 요런 사진.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글라스에 비친 모습. 요런 사진들. 멋있죠? 그냥 일반적인 사진, 아까 그냥 또 풍경 사진을 봤지만 그 풍경 사진도 왠지 멋있었는데 또 프레임 안에 또 사진을 담아보니까 풍경을 훨씬 더 느낌이 다른 그런 사진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물에 대한 프레임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울이 없어. 근데 앞에 서 있는 난간이 대리석이야. 그럼 대리석 위에 물을 살짝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유리처럼 반사가 되겠죠? 그런 걸로도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로 생수물 뿌려서 반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창문이 열려 있는 이런 사진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뭘 찍느냐에 따라서 이런 프레임을 담아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으로 찍었더니 뒷배경도 날아가고 여기 딱 오토바이의 백미러에 뒷배경이 멋지게 담기는 이런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잔에 비친 이런 느낌의 배경 사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링이 어떻게 또 하트가 나왔는지 몰라요. 책에다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런 느낌. 예.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이런 조형물에 들어가게끔 되는 거. 이렇게 찍어보면 참 재밌는, 구도도 그렇고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이제 AI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요런 사진 넣어주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을 뽑아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로 프롬프트 만들어 주겠죠. 이거 똑같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사진을 넣었을 때 아니면 이런 사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사진이 나오게끔 프롬프트를 만들어 봐도 되고요. 요런 이제 그림자, 빛과 그림자에 대한 요런 느낌들. 예. 자, 요런 것도 이쁘죠. 예. 그래서 이 프레임 속 프레임이 왠지 모르게 사진들 찍었을 때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나옵니다. 멋진 사진들이. 그래서 이런 프레임 속 프레임도 한번 잘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진만 안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찍으실 때도 이런 느낌을 살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이런 화면에서, 이 카메라 화면에서 노출을 잡을 때 고정시키는 거, 그걸 꾹 눌러서 그 다음에 이 해 나와서 하는 거, 이것도 알려드렸죠? 안 알려드렸나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 모드에서 어떤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피사체를 찍을 때 역광을 찍게 되면 어때요? 피사체가 얼굴이 꺼맞죠? 역광이. 그러면 그때 역광일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역광이 된다. 여기 지금 의자가 어둡죠? 그럼 이 상태에서 화면을 꾹 누르면 창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메뉴가. 요 슬라이드 바, 해가 나오는데 요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갔더니 더 어두워졌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환해지죠? 예. 요게 화면만 꾹 눌러도 이 역광을 찍을 때나 순광을 찍을 때 이 느낌을 내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진 찍으러 이제 나가셨는데 사람을 세웠는데 찍는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찍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게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때 그렇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화면을 꾹 눌러서 슬라이드 바로 조절이 가능하다. 슬라이드 바로. 우리 화면에 그런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딱 눌렀더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노출을 나는 여기 노출과 찍을 때마다 노출이 바뀔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다 보면 노출이 얘가 살 바뀝니다. 한번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노출이 있다가 이 노출로 제가 다시 가게 되면 여기선 밝아져요. 여기서는 밝아지는데 이거를 나는 여기 느낌에 여기 밝기로 나는 사진을 찍고 싶은 거야. 그럼 꾹 누르면
자물쇠가 나왔죠? 자물쇠. 이게 여기 이 밝기 노출을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찍게 되면 이 노출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밝기가 여기 그대로 가요. 여기 근데 너무 밝으니까 이게 환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를 놓고서 여기 밝기로 그냥 가면 여기를 꾹 누르게 되면 자, 이 노출로 나는 고정을 하겠다. 자, 이게 고정이 된 거고 이 밝기로 사진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다 어두워지죠. 예. 이 밝기로 고정시켰더니 여기 실내는 다 이렇게 시커먼 거예요. 똑같은 밝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뀌질 않죠. 움직여도 바뀌질 않아요. 노출을 고정해서 찍을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자물쇠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선생님이 사진을 이제 바깥에서 숲길 같은 데 찍으러 가셨는데 어떨 때는 빛이 들어와서 여기는 환하게 나와서 잘 찍혔어. 여기 난 되게 밝은데 조금 더 갔더니 어두워졌어. 요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찍는 거 여기 찍을 때. 그러면 여기 잘 보이는 요 밝기로 나는 사진을 찍고 싶어. 그걸 고정시켜 놓고 다른 데 어두운 데를 찍히면 그 밝기로 그대로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이제 사진 찍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이 요 화면 구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죠. 알고 계시면. 그래서 일단 요 화면 카메라의 이 첫 번째 이 화면에 들어있는 이 모드들에 대한 이 구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모드에서 놨을 때는 우리가 AI로 QR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글씨를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스캔을 한다든지. 이건 사진 모드에서만 AI 기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가 있으면 글씨만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T를 누르게 되면 얘가 여기 있는 것 중에 글씨만 인식을 해서 얘가 글씨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요런 기능이 생깁니다. 이미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글씨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T가 생깁니다. T. 이게 왜 생겼냐면 여기 점점점 4개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그러면 여기 스캔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는 스캔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이게 스캔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요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문서 스캔, 텍스트 스캔, QR코드 스캔. 요게 나와 있어요. 요게 있죠? 요게 다 켜져 있나요? 켜져 있으면 그 AI 기능이 발동이 되는 거고 꺼져 있으면 그 기능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스캔이나 텍스트 스캔, 그 다음 QR코드 스캔을 해놓으면 지난번에 제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라고 했죠? 그 기능을 여기서 이제 AI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다. 그래서 QR코드, 그 다음에 문서 스캔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갔을 때 요렇게 문서가 얘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요 문서를 딱 스캔하면 요 문서만 얘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서만. 자, 이제 스캔해서 요것만 딱 가지고 오게끔 자르게 해서 요것만 요렇게 가져오게 자를 수 있게끔 요런 기능으로 얘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기능입니다. 자, 완료하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예. 요게 이제 문서 스캔이 된 거. 그러면 딱 A4 크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원본은 이거고.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스캔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율들이에요. 배율들. 요거는 이제 줌 배율 땡기는 거잖아요. 요거는 하나씩 눌렀을 때 줌 배율 땡겨지는 기능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번개 표시는 뭐예요? 후레쉬죠, 후레쉬. 번개 표시는 후레쉬예요. 그 다음에 여기 12M이라 써져 있는 거는 뒤에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1200만 화소 카메라 렌즈 기능입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1200만 화소, 5000만 화소, 제 거 울트라는 이제 2억 화소까지도 지원이 되는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 화소가 올라갈수록 사진 메모리 양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저장 속도도, 불러오는 속도도 조금 느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여기 플레이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있죠? 요게 있나요? 동그라미에 플레이 버튼 같은 게? 요게 있는 게 뭐냐? 요거는 모션 포토 기능인데,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진 얘기냐 뭐냐면 내가 찍으러 가기 직전의 모습과 찍힌 모습의 사진이 영상으로 담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켜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게요. 찍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모션 포토로 사진을 찍었다는 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이제 또 모션 포토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안 나오죠? 자, 설정을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모션 포토 기능. 촬영 누르기 전후, 촬영, 그 다음에 촬영될 때 요거예요. 전후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갤러리로 가보면,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적용이 안 되죠? 선생님도 적용이 되나요? 3초 같은 게 나오죠? 모션 포토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사진이 모션 포토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정봉배 선생님 나오시나요? 그게? 한번 찍어보세요. 모션 포토를. 저 모션 포토 기능 있으신 분 한번 찍어보세요. 찍었는데 화감 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요? 화감이 마음에 든다면 아래에서 눌러주시고 화면을 열기마다 원하는 화면을 찍으면 자, 요거 켜놓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고 그냥 찍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찍으러 가면 자, 모션 포토 찍었고, 그다음에 얘가 모션 포토 보여주면 동영상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찍으시면 찍으러 가는 갤러리가 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거 움직이는 게 계속 플러그인 때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나와서. 네네. 이게 켜있으면 동영상을 찍히는 거예요? 3초간의 동영상이 찍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돌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플레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눈 감은 사람을 살짝 당겨서 뜬 사람 눈 떴을 때 모습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동영상을 캡처 받을 수도 있고, 사진 찍으러 가기 직전 모습이다 보니까 내가 순간 포착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포토도 간혹 한번 찍어 보시면 괜찮은 영상 사진을 담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포토 기능을 확인 가끔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찍으려고 할 때 이제 켜야 돼요. 켜야 되는 거죠. 평상시는 이제 꺼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촬영하는 속도가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촬영하는 속도하고 저장되는 속도가 있어서 조금 느리게 찍혀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상시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꼭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때 모션 포토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가 있죠.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는 필터예요. 필터를 내가 이런 필터를 적용한다, 저런 필터. 여기 보시면 사진을 필터 하나씩 적용해보면 이렇게 느낌이 바뀌어요. 요런 필터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적용해서 찍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을 필터로도 적용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필터는 나중에 찍은 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필터라는 게 있고요. 필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가 켜지면 워터마크가 기능이 있는데, 워터마크는 뭐냐면 점점점 4개 눌렀을 때 설정에 가보면 이 워터마크가 있는데, 이 워터마크는 사진을 찍었을 때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볼 때 사진이 이 날짜가 나왔죠. 날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날짜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시간도 넣어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작성한 편집 데이터를 보시면 저는 골뱅이 고니 아저씨라는 텍스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편집 누르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찍은 사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사진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요거 놓고 찍어보면,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 상태의 사진을 찍으면 데이터가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자, 이제 사진이 이제 그게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워터마크가 이제 생성이 돼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자, 워터마크. 자, 켜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워터마크 안에 사진이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죠? 이름. 이렇게 사진마다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기능이 워터마크 기능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귀찮으면 꺼놓으셔도 되고요. 난 사진마다 좀 그런 걸 좀 날짜라든지 이런 걸 좀 담아보고 싶다 그러면 워터마크에서 여기 날짜를 클릭을 해놓으시면 날짜가 계속 찍혀서 나오는 거고요. 본인 이름을 좀 넣고 싶다 아니면 본인의 닉네임을 넣고 싶다 그러면 편집을 해서 본인 닉네임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 워터마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서 이게 점점점 4개를 누르게 되면 위에 메뉴도 다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게 이제 타이머 기능. 우리가 보면 2초, 3초, 5초, 2초, 5초, 10초짜리 타이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셀카 찍을 때라든지 단체 사진 찍을 때 나도 들어가서 찍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2초, 5초, 10초 세팅을 해서 셀프 타이머를 세팅을 해서 찍으시는 게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누가 내 카메라를 만져서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이걸 10초로 갖다 놓고 5초로 갖다 놨어요. 근데 이걸 세팅을 바꾸는 방법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놓고 찍으면 사진을 찍을 때 땡땡땡 이게 나오죠. 이 9초, 10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진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디에 들어있다? 바로 설정에서 여기 셀프 타이머 요 기능을 꺼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 비율 한번 볼게요. 화면 비율. 아까 우리 선생님 보셨는데 내 카메라는 항상 이렇게 돼 있더라. 요 1대1. 이거 화면이 작아지죠?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1대1로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1대1로 놓고 찍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보다 보니까 3대4도 있고 예전에 3대4였어요. 3대4 비율. 그 다음에 이제 9대16 9대16이 이렇게 화면 많이 가져가죠. 그 다음에 또 눌러보면 풀도 있어요. 풀. 자, 이렇게 이 화면 비율을 따라서 카메라 화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시죠? 자, 3대4일 때와 자 9대16일 때와 그 다음에 1대1일 때와 그 다음에 풀일 때와 화각이 달라지죠? 카메라 화각이.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시는 화각에 따라서 화면 구성을 하시면 된다. 화각. 네, 요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새로 쇼츠를 많이 찍다 보니까 사진도 쇼츠 화질을 이렇게 많이 샜더라고요. 그 다음에 풍경 사진 찍을 때도 가로로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넓게 찍잖아요. 그래서 요런 9대16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9대16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혹시 있으신가요?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나요? 요거는 이제 밝기 조절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 아까 화면을 꾹 눌러서 밝기 조절했었잖아요. 요 기능을 좀 더 세밀하게 요걸 눌러서 요걸 하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하는 요런 노출 기능이 들어있다. 세밀하게 조절하는 노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보면 여기 모션 포트 있고 필터 있고 마지막에 얼굴 모양이 있는데 얼굴 모양을 성형을 해주면서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얼굴을 클릭을 했을 때 페이스를 키게 되면 얼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톤을 좀 더 밝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턱선을 이제 깎아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을 키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피부톤을 바꿔주는 요 기능들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 요걸 켜놓고 찍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요걸 켜놓고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얼굴 사진 찍으실 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요게 옆에 꽃이 나올 때가 있고 꽃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거리, 가까운 거리로 들어갈 때는 얘가 나타납니다. 한 20cm 이내로 피사체가 가까워지면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피사체와 근접 촬영을 가능한 기능을 켜주는 기능이에요. 요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요게 나타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요게 나타나시는 분, 요게 안 나타나시는 분, 예, 안 나타나고 없은 분은 더보기에 혹시 접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쭉 옆으로 밀었을 때 더보기를 눌렀을 때 더보기 안에 접사가 있는지, 더보기 안에, 예? 거기엔 있어요? 그 기능이 이제 요 기능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깝게 가면 한번 요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접사로 얘를 이제 가깝게 가볼게요. 지금 요 아이폰하고 스마트폰 한번 사이에 보세요. 아이폰하고 스마트폰 사이에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도 초점이 그래도 제법 맞죠? 네, 글씨 초점이. 이게 글씨가 나오는데 거의 거리가 2cm 이내로도 들어갑니다. 제 아이폰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가깝게 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무슨 사진들이 나와요? 우리가 꽃 사진을 찍을 때 꽃의 그 안에 있는 수술까지도 찍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찍었던 사진 중에 이제 그런 사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좀 가깝게 가서 찍은 사진들이 요런 것도 접사 사진에 가깝게 찍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20cm.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가깝게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가깝게 가서 찍었지만 아까 흔들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초점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정물, 집에서 바람이 없는 이런 곳에서 찍을 때는 이런 사진을 찍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접사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핀터레스트에서 한번 볼게요. 접사 사진. 자, 이런 사진도 접사가 되는 거고요. 요 꽃, 이렇게 사과도 마찬가지고 접사. 잠깐만요. 조금 더 가깝게 들어가서 찍는. 접사 사진이 지금 자, 요런 사진이 접사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꽃이.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가깝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요런 사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민들레 호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깝게 들어가니까 안에 이런 라인도 보이죠? 그다음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민들레 호시에 붙어 있는 물방울들, 요런 사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보는 거. 여기 나뭇잎 위에 맺혀져 있는 이슬, 이런 사진들을 접사로 찍어볼 수 있는 게 접사 사진입니다. 여기 예술처럼 나오는 사진들이 많아서 요거는 이제 밑에서 찍었죠. 이런 꽃들 밑에서 찍어도 이렇게 셀카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카메라를 거꾸로 해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서 찍어보는 사진도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사 사진을 한번 찍게 되면 아주 기존에 찍었던 어떤 그런 사진하고도 좀 느낌이 많은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런 사진들, 요런 거. 느낌이 다르죠? 예,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게 되면, 여기에 가운데 있는 요 수술만 딱 보여서, 요런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접사 사진 이게 아웃포커싱 해서 찍으라는 사진이랑 마찬가지예요. 아웃포커싱 해서 찍는 거. 그 대신 더 가깝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DSLR 카메라 가지고 있을 때는 일반 렌즈 따로 있고, 접사 렌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갈아 끼면서 찍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이 렌즈 하나로 다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사 기능까지 들어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꽃밭이나 이런 데 가서 찍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접사 사진 찍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찍으려고 앉아있는 사진들, 이런 사진 찍기 위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들고 찍으려면 가깝게 가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내 손이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꽃잎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깝게 가서 한번 찍어 보시는 거. 요런 것들, 요런 사진 정도는 인물 사진 거리에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요런 거리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거리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고요. 더 가깝게 들어가서 여기에 수술만 보이게끔 찍는다. 그런 것만 이제 좀 가깝게 들어가는 거고. 자, 접사 사진이 예전에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느낌이 선생님들이 보기에 접사 사진이 지금 요런 거 접사 사진인데 인물 사진만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요런 사진을 찍으려면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야 돼요. 렌즈가 가깝게 들어가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거리.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가게 되면,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찍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들어가도 나오죠. 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볼펜 얼굴에 있는 요것도 지금 초점 잡죠? 예, 이렇게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집에서 만약에 화분을 키우는 게 있다면 한번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접사로 한번 찍어보고 인물 사진 모드에서 최대한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로 한번 찍어보세요. 준비되었어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접사와 인물 사진 모드로 찍는 그런 사진이 이 사진 모드와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 인물 사진 모드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뒷배경이 흐려지게 나오질 않아요.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서 찍어야지만 뒷배경이 많이 흐려지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을 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많죠. 네, 사진 모드 지금 오늘 2개만 했어요. 사진 모드와 인물 사진 모드 2가지만 했는데도 지금 기존에 선생님들이 찍었던 그런 사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 안에서 이런 풍경 사진, 접사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 대부분의 사진들이 여기 보시면 사진 데이터에서 이런 것들이 인물 사진 모드예요. 이런 거의 인물 사진 모드. 이런 것들은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가깝게 들어가게 되면 더 가깝게, 이것도 이제 인물 사진 모드로 들어가서 찍긴 했지만 어쨌든 가깝게 들어가서 찍어볼 수 있는 사진들. 자, 이 사진도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더 찍어본다면 그런 느낌이 나오겠죠. 여기 지금 꽃 사진을 꽃을 한번 해볼까요? 꽃을 하나 해놓고 꽃이 나온 거를 하나 제가 최대한 이미지 여기 들어왔죠? 최대한 가깝게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카메라로 한번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카메라 안 보여주는구나.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지금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니까, 잠깐만요. 얘가 어디 갔어? 이걸 찍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접사를 해서 지금 이게,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게 어른어른한 주사선이 보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사진들을 내가 이제 찍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꽃잎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느낌을 찍을 수 있는 사진은 접사밖에 없어요. 접사밖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깝게 가서 찍어보는 사진. 오늘 숙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찍어보세요.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 그 다음에 접사 모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프레임 속 프레임, 이런 거. 지금 프레임 속 프레임, 그 다음에 대각선 구도, 이런 구도, 그 다음에 3분할 선, 이걸 이용해서 뭘 찍는다? 자, 사진 모드나 인물 사진 모드에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다양한 걸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사물과 가깝게 가서
사물이 돋보이게끔 찍어주는 이런 사진도 담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사진 모드에서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서 접사 모드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찍어보시면 좀 더 새로운 사진을 보지 않을까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은 걸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 화면에서 사진 모드와 인물 사진 모드 요것만 가지고도 많은 걸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찍는 모습 자체를 누가 한 사람이 도와주면 그게 바로 유튜브 쇼츠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